자,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명제를 다룰 텐데, 명제라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명제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꽤 들어봤을 겁니다. 그치? 근데 명제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모르고 있었죠. 그치? 명제라는 거는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의미합니다. 명확하게 구분 가능한 문장 또는 식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제 수학에서 다루는 문장이나 식은 다 명제거든요. 왜? 수학에서 참 이쁘네 뭐 이런 감탄사 있죠. 이게 수학적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수학에서 다루게 되는 문장들은 참과 거짓을 너가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장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명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3은 자연수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참인 명제죠. 그치? 참입니다. 그치? 참거짓이 판단이 가능하고요. 참인 명제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한테 마이너스 1은 자연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럼 얘는 참거짓이 판단 가능하고요. 거짓인 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x-2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참거짓이 판단 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럼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 자체로 놓고 보면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x가 2보다 작대요. 그럼 얘가 참 거짓이 판단 가능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x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 그치? 그래서 얘도 참 판단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럼 이제 얼핏 보면 이 생각하거든. 변수 또는 미지수 들어가면 얘 명제 아닌가 보다. 아닙니다. 예. 자,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랍니다. 이거 뭡니까? 참이죠. 그치?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봐봐. 방정식 또는 부등식, 조건 부등식은 명제가 아닌 거 맞습니다.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항등식 있죠? 이런 항등식은 명제가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 있죠. 절대 부등식. a와 b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참이죠? 맞지? 이거는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지만 얘는 참인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헷갈리시면 안 돼. 첫 번째로 거짓인 명제도 명제인 겁니다. 거짓인 명제도 명제야. 그러니까 명제라는 건 그냥 뭐만 하면 돼? 참 거짓이 판단만 가능하면 됩니다. 명확하게.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문장이나 식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성립하잖아요. 그치?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명제라고 하지 못합니다. 왜? 이 상태로 얘가 참 거짓이 판단이 안 되거든. 그치?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 이런 항등식 또는 절대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참이 판단이 되죠. 얘는 참이잖아요. 얘도 참이고요. 맞지?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밑줄 하나 좀 치고 가겠습니다. 1페이지에 맨 위에 두 번째 문장이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명제라고 부르고요. 수학에서 다루는 모든 문장들은 다 명제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문장을 두 가지로 나누면요. 자, 위에 명제가 아닌 놈과 명제인 놈을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그치? 맞지? 자, 두 번째로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공부를 헐렁하게 하시는 분들은 거짓인 명제만 보면 명제가 아닌 줄 아는데 명제인 겁니다. 거짓인 명제. 즉 참거짓이 판단 가능하면 명제인 거야. 알겠죠? 오케이?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어드바이스 첫 번째 거 밑줄 좀 치겠습니다.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은 보통 감탄문이나 의문문, 명령문 이딴 식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보통은 평서문이죠. 그치? A는 B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올 거고요. 일단 그 아래 보시면 방정식, 부등식처럼 x의 값에 따라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갈리잖아요. 그치? 이런 애는 명제라고 부르지 않고 얘는 일단 명제가 아닌 겁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일단. 근데 주의해야 될 거. 그럼 미지수가 들어간다고 해서 명제가 아닌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항등식은 명제거든요. 참이잖아요. 참. 맞지? 예.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맨 아래 어드바이스. 거짓인 문장이어도요, 거짓인 명제라고 딱 너가 판단 가능했던 거니까 이건 명제인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죠. 이 페이지로 가시면요, 뭐 여기까지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용어 정의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건과 진리 집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조건과 진리 집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1, 2, 3 해서 10까지 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근데 내가 보통 조건이나 명제를 표기할 때는 마치 우리가 근을 표기할 때 알파, 베타, 감마가 일반적이잖아요. 그치?
근데 명제나 조건도 마찬가지인데 PQR로 표현합니다. 보통 PQR. 예. 그래서 소문자 PQR로 표현을 해요. 명제나 조건은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소문자 P로 한번 표현을 해서 조건 하나 적어볼게요. 봐봐. X는 소수이다 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얘는요, 이 문장 자체는 이 자체로 참 거짓이 판단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죠. 문장 내에 지금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고요. X의 값에 따라서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맞지? 그런데 내가 너한테 야 근데 X가 2던데? 라고 하면 얘는 그때 참이죠. X가 3이던데? 라고 하면 얘는 참이고요. 그치? 그러면 얘가 참이게끔 하는 X값만 내가 한번 써볼게요. 그럼 뭐뭐 있냐면 2, 3, 5, 7 이렇게 4개 있잖아요. 그치? 봐봐. 이 조건이 참이게끔 하는 이 X값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이 좀 어려워. 조건은요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런데 얘가 참이게끔 하는 X값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부르고 얘의 진리집합은 표기할 때 이렇게 대문자로 표기해 줍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여기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봐봐. 이제 이 조건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이거니까 얘를 부정하면 이거겠죠. X는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근데 P가 아니다. 이거라는 거를 내가 말로 매번 표현하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수학은 어떻게 해요? 기호를 쓰죠. 기호. 그래서 얘를 부정할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물결 표시. 읽을 때는 not으로 읽습니다. not P인 건데 이건 이 조건을 부정한 거야. 이 조건을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소수가 아니다 이거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럼 잘 봐. 이때 얘가 참이게끔 하는 진리집합을 한번 볼게요. 얘가 참이게끔 하는 진리집합이요. 그럼 봐봐. 요 놈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소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1, 그 다음에 4, 그 다음 6, 8, 9, 10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자세히 보니까 P가 이런데 걔 부정인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얘 뺀 거지. 즉 얘 뭐? 여집합이잖아요. 그치? 아 그러면 조건의 진리집합과 그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여집합 관계에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치? 여기까지 왔죠? 그치? 예. 그래서 일단 밑에 밑줄 좀 칠게. 어딨냐면 조건과 진리집합 해가지고요. 이때 어디 갔어? 이처럼 변수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이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될 때 이러한 문장이나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조건 P를 참이 되게끔 하는 모든 값의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아래 참고 있죠. 밑줄이요. 명제와 조건은 보통 소문자 PQR로 나타내고요. 걔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QR로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다음 방가로 2번도 밑줄 치셔야 돼요. 그 아래 보시면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매번 이렇게 쓰기가 귀찮아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명제 또는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하고 이걸 기호로 그냥 한마디로 나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있는데 봐봐. 내가 보통 이렇게 조건 하나 줘요. 야 X가 3보다 크다라는 이런 조건 줬을 때 그럼 not P가 뭐게? 이렇게 물으면 보통 애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3보다 작다 이러거든요. 아닙니다. 뭐예요? 등호까지 들어가야죠. 그치? 우리가 X랑 3의 대소관계는요 3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지. 그치? 그러면은 크지 않다잖아.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지. 그럼 크지 않다는 건 얘와 얘를 포함하는 개념인 거야. 이렇게 등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그 아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소관계의 부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두 실수 A와 B의 대소관계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셋 중 하나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크지 않다의 부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크다잖아. 그치? 근데 크다의 부정은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다음 페이지, 3페이지로 오시면 아까 얘기했던 건데 전체 집합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이 대문자 P일 때, 그 집합 P일 때 그 부정인 not P의 진리집합은 어떤 관계에 있다? 진리집합의 여집합의 관계에 있습니다. 원명제의 여집합의 관계에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그래서 밑에 예제 1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잖아요. 그치? 일단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먼저 구할게요. 봐봐.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표현되죠. 나 집합 P인데 원소를 가져. 원소를 가지는데 얘를 참이게끔 하는 애를 원소로 가져.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얘 진리집합이야.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보시면. 그 얘는 뭐였을 거냐면 얘 근이죠? 2랑 4잖아요. 맞지? 근데 지금 너한테 물어보기를, 야, 그럼 낫 P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합이 얼마야? 이거잖아. 그치? 그럼 낫 P는 어떻게 된다고요? 얘의 진리집합의 여집합이라고요. 그치? 그래서 2, 4를 빼고 나면 남는 게 1, 3, 6, 12네요. 그치? 그 얘네들의 합이니까 얼마야? 22였던 거죠. 그치? 맞습니까? 여기까지 왔죠? 자, 봐봐. 딱 두 가지 정리했어요. 일단 첫 번째 뭐냐면 명제의 정의. 명제라는 건 뭐라고요?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요. 오케이? 근데 명제 중에서도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있으니까 거짓인 명제는 명제가 아니네라고 헛소리 하시면 안 돼. 두 번째로 명제 말고 그 자체로 판단이 안 되는데 왜? 문장이나 식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거든.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 불러. 그리고 그 조건이 참이게끔 하는 미지수의 값들의 모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집합.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가 명제나 조건을 보통 표현할 때 마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로 쓰듯이 보통은 PQR로 표현을 하고 소문자. 걔네들의 각각에 대응하는 진리집합을 대문자 PQR로 표시를 해. 오케이? 그 다음 명제나 조건을 부정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낫 P, 물결 표시. 그리고 걔네들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된다고요? 원래 진리집합의 여집합. 오케이? 몇 개 없지? 어? 그럼 잘 봐. 이제 다음 문장 와봐. 오늘 이것만 하면 이제 끝이거든. 그 4페이지 위에 또는 그리고를 포함하는 명제와 그 부정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거요. 이거 내가 수업할 때마다 맨날 이거 설명을 할까 말까 하면서 또 설명을 했다가 애들 조는 거 보고 또 현타하고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리를 다 쓰려고 그러면 이 말이 너무 많아갖고 애들이 졸아요. 내가 일단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줄게요. 봐봐. 자, 보시면요. 우리가 조건이나 명제가 꼭 한 문장일 필요는 없잖아요. 문장 하나일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조건이 한 문장 안에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P 또는 Q이다. P 또는 Q 또는 R이다. 뭐 이런 것들. 그치? 그래서 한 문장 안에 여러 개의 명제나 조건을 쓰기 위해서 추가되는 어떤 연결어들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또는 그리고인 겁니다. 아유, 말이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고등수학에서 이런 연결어는 딱 두 가지 배웁니다. 또는과 그리고 얘네를 이용해서 명제를 합성한 거라고 해서 합성 명제 이렇게 불러요. 또는 그리고라는 단어를 포함한 합성 명제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너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또는과 그리고라는 말 뜻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명제 또는 조건이 두 개가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P 또는 Q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명제라고 하지 말고 일단 얘 진리집합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니까 조건이라고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조건 P, Q를요. 또는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해서 내가 뭐 한 거냐면 합성한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새로운 조건이 된 거야. 합성돼가지고. 그럼 잘 봐. 얘를 참이게끔 하는 진리집합을 내가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얘를 참이게끔 하는 진리집합을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집합 P가 있었을 거고 얘가 참이게끔 하는 진리집합이 있었을 거고 얘가 참이게끔 하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교집합이 있는 관계가 일반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그럼 봐봐. 얘가 참이려면요. P가 참이거나 또는 Q가 참이면 되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가 적어도 참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집합으로 어떤 연산의 정의야? 합집합의 연산의 정의죠. 그치? 즉 P 또는 Q가 참이게끔 하는 얘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였을 겁니다. 맞지? 여기까지 와.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합성 명제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까지 왔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또 다른 합성 명제를 봅시다. P 그리고 Q라는 이런 합성 명제를 봅시다. 이렇게.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참이 되게끔 하는 진리집합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P도 참이게끔 해줘야 되고요. Q도 참이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동시에 참여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가 아니라. 그치? 모두 참여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그럼 모두 참이려면 얘는 진리집합이 어디야? 교집합이지. 그렇지. 그럼 봐봐. 얘의 진리집합은
요놈의 진리집합과 요놈의 진리집합을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인 이런 교집합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잘 봐. 이제 내가 얘를 이제 부정을 해볼게. 얘를 부정하고 싶어. 근데 얘를 부정한다고 했을 때 당장 너가 잘 모르잖아 지금. 그럼 내가 어쨌든 얘 부정의 진리집합은 이 진리집합의 뭐란 것 같아? 그렇지, 여집합이지. 그럼 잘 봐. 얘 부정해볼게.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이거 어디서 봤어? 드모르간에서 봤지. 그럼 얘 어떻게 됐냐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인 거지. 이렇게. 그럼 잘 봐. 얘를 진리집합으로 가지는 합성명제는 어땠을 거냐면 P의 여집합이니까 not P지. 자, 그 다음에 교집합이니까 어떤 합성어? 그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이니까 뭐야? not Q 이거네. 즉 얘의 부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not Q 그리고 not P인 거구나 이거지. P 또는 Q라는 이런 합성명제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P 그리고 not Q라고. 그 얘도 마찬가지지. 봐봐. 너 당장 얘는 모르겠어. 근데 얘를 한번 부정해 볼게. 얘 이런 합성명제의 부정은 이 진리집합의 여집합을 진리집합으로 갖고 있겠지 이거잖아. 그 얘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지. 그럼 얘 봐봐. 얘도 내가 다시 합성어를 써볼게. 그럼 얘가 not P고 합집합이니까 또는이잖아. 선택의 개념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not Q네 이거잖아 지금. 그럼 잘 봐. 얘를 부정했더니 어떻게 된 거야? not P 또는 not Q로 바뀐 거지. 그러면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라는 합성명제로 바뀌고, 그치?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라는 합성명제로 바뀌네. 그 다음에 그 조건에다가 뭐만 한 번씩 해주면 돼? 합성되어 있는 그 조건에다가 부정만 한 번씩 해주면 되지. 즉 내가 만약에 너한테 야 not P 그리고 뭐랄까 Q를 부정해달래. 얘를 부정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P 또는 not Q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얘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P의 여집합, 교집합, Q였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의 진리집합은 P 또는이니까 합집합, not Q니까 Q의 여집합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이거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이 합성명제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봐봐. 또는이라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선택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P와 Q 둘 다 동시에 만족할 필요 없고 P나 Q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이야기지. 하나만. 그래서 또는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합성명제는 내가 한글로 표현을 해주면 적어도라는 말이랑 똑같죠. 한번 풀어 써주면.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말은 뭐냐면 P 그리고 Q면 P만 만족하면 돼, 안 돼? 안 돼. 값 싸고 맛있어야 돼. 그러면 값만 싸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된다고. 값도 싸고 맛있기도 해야 된다고. 얘는 뭐야? 선택의 개념이 아니고 모두야, 모두. 모두의 개념인 거지. 그래서 또는을 포함하고 있는 합성명제는 적어도라는 말을 활용해서 너가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라는 합성명제는 모두라는 말을 활용해서 너가 바꿀 수 있다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봐봐. P 또는 Q래. 그럼 뭐냐면 P와 Q 중 적어도 하나는 모두 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내가 바꿀 수 있겠지. 이거를 똑같이. 오케이? 그래서 4페이지에 일단 잠깐만. 여기 오른쪽에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에 뭘 적어 놓으시냐면 어디 갔어? 요거 이렇게. 밑줄 하나 치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 중간 과정들은 다 일단 얘기를 해놨고요. 참고에 밑줄 하나 맞냐? 맨 위에 일단 네 번째 줄에 참고에 둘 이상의 단순한 명제가 또는 그리고로 하나로 결합된 명제를 우리는 합성명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쭉 가가지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아까 내가 설명한 방식이 조금 더 직관적일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여기서 또는으로 보여요. 여기서 또는으로 연결된 합성명제의 부정은 각각의 명제를 모두 부정하고 그리고로 바꾸시고, 그 반대로 그리고로 연결된 합성명제의 부정은 각각의 명제를 모두 부정하고 또는으로 연결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치? 이걸 정리하시면 오른쪽 아래 그 조그마한 표처럼 보이는 거 있죠? 보입니까? P 또는 Q를 부정하시면 not P 그리고 not Q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P 그리고 Q를 부정하시면 not P 또는 not Q로 바뀌죠. 그치? 왼쪽에 진리집합 써줄래요? 왼쪽에 P 합집합 Q고요.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요. 대문자로 쓰셔야죠. 오른쪽에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인 거지. 그치? 그 드모르간인 겁니다. 그냥 부정. 네. 그 아래 보시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집합 P, 교집합, 집합 Q인 거지. 그치? 걔의 부정은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인 겁니다. 오케이? 바로 작성할 줄 아셔야 돼요. 됐죠? 네. 다음 페이지로 와서요. 그 5페이지에 적어도 있죠. 두 번째 어드바이스요. 적어도. 또는을 사용한 명제는 뭐를 사용해서 고칠 수 있냐면 적어도라는 말을 써서 바꿀 수 있습니다. 선택의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거든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그리고를 사용한 명제는 모두라는 말을 사용해서 바꿔 쓸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됐죠? 네. 다음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6페이지에 2, 3, 4번 세 문제 풀어볼게요. 해보십시오. 1번 보겠습니다. 대충 푸시면 안 됩니다. 딱 명확하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요. 봐봐요. x, y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래요. 그치? 그럼 적어도는 어떤 개념입니까? 합성명제로? 또는의 개념이었죠. 그치? 그럼 걔 부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로 바뀌잖아요. 그리고는 뭐야? 다른 말로 모두잖아. 아, 그러면 얘는 x, y 모두 0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뭐야? 0이다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다음 몇 번? 3번이죠, 지금. 대충 때려 맞히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망가지는 거야, 명제가. 알겠죠? 이제 3번 볼게요. 봐봐. P의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Q라는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얘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됐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집합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제, 그치? 이렇게 해도 되지? 그 다음 얘도 이 조건 Q를 만족하는 원소들의 모임이야. 이 얘기잖아, 지금. 그치? 여기까지 왔죠? 그럼 봐봐. 얘를 좀 표현해 볼게. 얘를요, 이 조건 P와 Q로 합성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거. 합성해서요. 근데 P가 3 이상인데 얘는 3 미만이니까 얘 부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 나 P가 어떻게 생겼냐면, 나 P는 X가 3보다 작다 이거잖아, 그치? 맞아.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있는데 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또 얘 부정과 관련돼 있지. 그 얘 부정은 어떻게 됐냐면 낫 Q고 얘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는요,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거지. 적어도 하나가 아니고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네요. 그치? 즉 마이너스 P 그리고 마이너스 P래. 낫 P 그리고 낫 Q인 거지.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맞지? 야,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됐을 거야?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겠지. 이렇게. 그치? 또는 얘를 네가 드모르간 이용해서 바꿔보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거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4번 보시면 집합 A는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입니다. 맞지? 그 다음 집합 B는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에요. 맞지? 그럼 봐봐. 이때 너한테 이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이 뭐게 이거잖아. 그치? 그럼 얘 부정은 뭐야? 이거잖아. 는 0. 이거잖아. 그치? 0이 아니다 였으니까 걔의 부정은 0이다죠. 그치? 맞죠? 그럼 봐봐. 이게 성립하려면 얘가 지금 이 둘 다 동시에 만족해버리면 이건 안 되죠. 둘 다 0이 아니니까요. 그럼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뭐 해야 돼? 부정이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not A, 얘를 조건 P라고 하고요. 이거 조건 Q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뭐 해야 되냐면 not P이거나 또는 not Q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0이지.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게 만족을 해줘야 되고 얘 지금 진리집합은 not P니까 요 진리집합의 여집합. 그치? not Q니까 요 진리집합의 여집합. 또는 이니까 합집합으로 연결. 요거지. 그치? 그 얘를 내가 다시 바꿔주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요거잖아. 그치? 드모르간 거꾸로. 알겠죠? 개념 명확하게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오늘 딱 지금 뭐 한 거냐면 집합을 나가기 전까지 가이드 한번 뿌리고 개념 정리한 수준이거든요. 그나마 딱 하나 주제, 합성명제 이거 하나 한 거예요. 또는과 그리고를 포함한 합성명제, 그리고 걔의 진리집합.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 7페이지서부터 보면 가정과 결론 P이면 Q이다. 이게 너가 이제 보통 이런 구조가 뭐냐면 합답형에서 기니디 문제에서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문제 참 많이 보죠. 그거에 대한 참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건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근데 그 전에 여기가 헷갈리면은 안 되거든요. 싸그리 무너지거든. 대충 문제만 풀다가 거의 문제를 외우는 수준으로 가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진도는 여기서 한번 싹 끊을 거고